네, 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체계정원 조경이 가이드입니다. 자, 이번에 신화 북토크 에피소드 5에서는 다섯 번째 스토리는요. 신화 우리 피그말리온 신화 속의 로봇 피그말리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로봇 그리고 사이보그 인공지능 그다음 포스트 휴먼 트랜스 뭐였더라요? 휴머니즘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잠깐 버벅거렸습니다. 뭐 이것도 묘미예요 생방송에. 네, 그런데요. 이제 사람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갈 우리 2050년대의 세계 그리고 그때 우리 주변의 건축은 어떻게 될 건지 환경은 어떻게 될지 우리 한국건축가협회 스마트 융합디자인 위원장이신 황준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2050년도에 우리 미래 사회를 지금 보여주실 건가요? 뭐 근미래라고 할 수 있죠. 금미래요? 한참 오를 것 같은데. 근데 20, 궁금해요. 벌써 22년, 내년이면 2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한 세대에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많이 변할까요? 어쨌든 궁금해요. 빨리 한번 우리 여행 떠나보도록 해요. 미리 미래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 소개 말씀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하죠. 그 2050년 미래 순환 건축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이제 위대한 자연의 섭리 그리고 순환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세계 유엔이든 우리나라든 우리 가정이든 네. 지속 가능한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 그래서 중요하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과정의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목적은 뭐냐? 우리가 평화, 뭐 조화, 행복, 뭐 이런 개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네. 집을 디자인하고 네. 집을 지어가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건축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순환 건축이라는 개념을 이제 인식소년과 대화 중에 컨셉을 잡았습니다. 순환 건축, 순환한다. 건축에서. 융합 디자인 이제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 시대가 네. 그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융합의 시대이지만 네. 그럼 융합에서 어떻게 할 건데 네. 결국 우리가 생로병사를 줄여서 저는 이제 생성사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 구조로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은 법칙이거든요. 진선미도 있잖아요. 사람도 머리가 있고 몸체도 있고 다리, 발다리가 이게 3단 구성이에요. 지덕체 뭐 이런 거. 그렇죠. 논리도 3단 구성이듯이 사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왜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아들 그 어린이 박물 도서관을 갔었어요. 송도에 삼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도서에. 그래서 삼은 법칙이다. 사실 그런 게 많죠. 1등, 2등, 3등. 4, 5등 없네. 사실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가 있지만 위계도 있고 하지만 하나로 존재하면 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태국도 보면 이제 음양의 조화만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예전부터 삼태극이라고 해서 천지 안에 사람이 있다. 천지인. 천지인.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남극의 장보고 기지라고 공간 건축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국제 공모 당선돼서 지어진 게 그게 그 건축의 철학이 삼태극을 적용한 거예요. 세 가지 축으로 건물이 만들어져서 상당한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구조적으로 아주 바람이 차가 뒤집을 정도의 그런 어떤 큰 광풍도 있는 그 극악 극도의 이제 그런 기온 하에 결국 3이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이제 압축하다 보면 이제 3의 법칙, 그 3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조화에 대한 이야기로 약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이는 그림도 네. 제가 사실 우연히 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물고기 떼가 빛이 내려오는데 이제 그 빛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 저거는 이제 디지털이 아니죠. 실제 네. 생태계의 바닷속에 그런 실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생명에 대한 존엄,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결국은 건축으로 이쪽 미래의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철학적인 우리 모든 의미가 다 담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하면 제 같은 경우 제가 그린 이제 자화상입니다. 결국 이제 직접 그리셨어요? 네,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위버. 네. 위버라고 불러주시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네, 제가 예전에는 이제 드리머라고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드리머에서 이제는 위버로. 위버를 그러면 뜻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네, 위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직조하다. 직조잖아요. 네. 지금 입고 계신 예쁜 옷도 직조의 그쵸. 결과물이잖아요. 시실과 날실의 조화. 그리고 조직도 거꾸로 하면 뭐죠? 직조. 직조.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인 물체나 네. 어떤 물리적인 것도 다 직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로직도 우리의 생각도 직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융합 디자인의 방법론의 키워드가 위빙입니다. 직조. 하나만 답이 아니라 함께 그렇죠. 시실과 날실이 해서 되는 그래서 것처럼. 저기 황금실로 짠 이제 제가 이제 황금실로 짠 문화 그물 컬처 매트릭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매트릭스 구조잖아요. 매트릭스 영화 보셨잖아요. 네. 1, 2, 3 제가 최근에 한 3년 전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1, 2, 3를 보면서 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보면서 컬처와 매트릭스를 만나게 했죠. 결국 잡스가 말한 기술과 예술의 크로스 지점 같이 제 생각의 크로스 지점이 어떻게 보면 컬처 매트릭스였어요. 그 컬처 매트릭스 안에 결국 크로스 지점에 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그 만나는 항상 만나면 첫 인상이 있고 네. 첫 인상이 있으면 그런 어떤 인상의 나의 공간이 추억이나 기억의 공간에 저장이 되듯이 크로스 지점에 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나의 룸이 생기면서 나의 이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말하는 컬처는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향력이지.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인문이든 철학이든 네. 역사든 도덕, 윤리 모든 게 하나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네. 시스템은 법이고 네. 규칙이고 네. 엄격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만들어주지만 거물망같이 찢어지고 없어지지는 않아.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제가 이제 거물망, 황금실로 짠 문화 거물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컬처 매트릭스를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의 그런 룸들이 개인이 가지게 되면 여유와 여지와 여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뭐 다른 한편 여백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냥 책에서 나온 지식의 개념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작은 일생이라고 본다면 하루가 작은 일생일 수 있죠. 눈 떠서 눈 감으니까 영원히 감으면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하루의 단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여유와 여지,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문화의 힘이 크죠. 그렇죠. 김구성님 말씀하셨던 지극히 큰 높은 문화의 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때가 벌써 도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우리의 문화의 어떻게 보면 지금 지평은 많이 넓혀지고 영토도 엄청 확장이 되고 사실은 아니 대표님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팝송을 할 때 부를 때 우리가 그거 다 영어로 따라 부르려고 했지. 이제 지금은 역전이 돼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영어로 자기들 해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언어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지배하는데 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제가 이제 자화상을 그렸듯이 자기의 초상화를 다 그려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창의력이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초상화를 그려보면 부실도를 이제 이렇게 튕기는 경우. 뭘로 그리신 거예요?
펜으로. 펜으로. 예. NFT에 내셔야 되겠네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민관 산학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세상의 구조가 이제 세상의 구조를 5대 구조로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회의 구조를 체제를 보면 민관 산학연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의식주가 있는데 네. 의식주에 숨어 있는 가치를 아세요? 의식주. 옷은 입으면 멋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멋이 식은 맛있다. 맛있다. 그럼 주 살아있다. 네, 주는 격이 있다고. 격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가지 가치가 흥휴라고 할 수 있어요. 흥. 흥은 흥하다. 축제나 재밌게 논다. 그다음 휴는 힐링, 건강과 그런 어떤 가치가 의식주 안에 들어와서 5가지 가치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고 AI 뭐 이런 말은 하지만 네. 인간은 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영혼 육의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네. 약간 동물하고 다른 그런 부분의 개념이 이제 그런 맥락과 연결이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생명체, 생명, 생물, 생태계 이거는 우리가 지구가 그게 없어지면 지구 존재가 없어지니까 기술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기술을 놓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 생명에 대한 존엄한 생각, 존중에 대한 생각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부분이 우리를 인간 다움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그런 의식주 안에서 흥과 휴로 딱 가장 핵심은 유지되어야 되고 유지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우, 융합 건축가가 아니라 생각하는 건축가신데요. 생각 많이 해요. 네. 제가 별명이 네. 제가 푸입니다. 생각하는 푸. 야,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그 푸 만화 영화 보면 꿀단지 넣고 네. 계속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페이지는 네. 이제 지구 환경 오염과 2050 탄소 중립.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생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지구가 잠기니까 잠기면 저희가 이제 지어놓은 집들이나 도시가 물에 잠겨버려요. 그러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작동이 안 돼지면 이제 폐허가 되는 거죠. 점점 영토가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되죠. 뭐. 그러니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넣는 게 빠른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부터 대응해야 된다. 그런 맥락이 건축물이 많은 이제 탄소를 발생한다고도 이야기해요. 건축을 하려면 디자인하지만 이제 건설을 하는 과정에 그쵸. 엄청난 그러니까 자동차는 부품이 한 2만 개라고도 하는데 건설은 한 4만 개, 건축물은 한 4만 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하기 위한 그 재료들에서도 또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많이. 그럼요. 재료를 뭐 목재도 만들- 뭐 다시 뭐 그냥 그렇죠. 그냥 나무도 사실은 지구를 피해 주는 거기도 하지만. 건물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만 보더라도 뭐 나무, 플라스틱, 네. 천, 네, 유리 네. 엄청난 재료들이 맞아요.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근데 모든 게 대부분 자연에서 와요. 그렇죠. 그럼 자연을 그대로 쓰면 그게 최소화되겠지만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많이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한옥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쓰거나 그다음 구워내고 뭐 흙을 굽는 정도까지는 좀 봐줄 수 있나? 최소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한옥은 명품일 수 있어요. 그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 거였지만 명품은 맞네요. 지금 그럼 돌아보면. 이제 자연 속에서 근데 사실은 네. 철학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한지가 천년 한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지가 호흡을 하니까. 맞아. 근데 유리는 호흡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지는 은은하게
또 뭔가의 상상을 주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 다음에 인문학적인 재료로서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네, 맞아요.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그럼 미래 도시를 이제 지도를 그려보면 이게 미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인구학적이나 도시학적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 메가시티 이론이 커요. 그 메가 리전 이런 개념을 1,000만 명, 중국은 1억까지도 그런 크게 그룹을 묶어서 그런 도시까지도 보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제 그런 큰 도시에 대한 모델도 있겠지만 그 모델이 중요하게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또 파생이 되어서 이렇게 친환경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탄소 제로도 만들고 지금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건축물이 된다면 제가 여기 나 찍으면 안 돼요? 저 나옵니다 지금 아직 나와. 아니 지금 저기 뭐야 지금 이거 촬영 안 하고 네, 있어요? 아 촬영 안 해도 되는 아니 거예요? 일단 이거 캡처하면 되는데요. 네, 네. 화면에서. 네. 네 다시 어디부터? 어디서부터 했죠? 아까 네. 어디서부터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구는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지구에 올라타 있잖아요. 네. 지구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다 태워가는 하나의 큰 항해하는 배라고 볼 수도 있죠. 우주를 항해하는 배. 배죠. 근데 항상 태양을 중심으로 캡틴을 중심으로 지속하게 순환하는 배를 타고 있는 네. 지구. 네. 그 지구가 지금 위험에 봉착했다. 그게 탄소 제로를 해야만 되는 이유죠. 네. 우리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이런 개념을 가져야만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자기 일을 전문적으로 할 때 그 마음에 이제 나의 손끝까지 전달이 되어야지 내 발끝까지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모두가 탄소 중립을 만들고 제로를 만들어야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이 하겠지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죠. 나 먼저.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래 도시를 최근에 이제 메가시티 이론이 나오고 최근에는 1,000만에서 1억까지 중국의 뭐 북경이나 상해는 1억까지 확장된 도시 구조를 보면 이제 메가 리전이라는 그런 도시 모델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일 수 있어요. 국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스 구조를 가진 하나의 체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되 거기 안에서 사실은 탄소 제로나 어떤 친환경에 대한 모두를 위한 이제 마인드가 있다면 또 거기 안에 세부적인 우리가 몸에 실핏줄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끊기면 또 그분들이 또 썩거나 부패해서 팔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러면 머리와 몸뚱아리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메가리전의 큰 도시 구조군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나머지 지역이 소멸한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사실은 과학기술이 뭡니까? 그런 걸 더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의 4가지가 뭔지 아세요? 핵심이? 일단은 스마트의 4가지 핵심? 네. 기능. 기능 그리고요. 편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간 단축.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편리. 그 다음에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감시 네. 시스템이 이런 게 또 안전하게도 해주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전략시켜주기도 하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한정없이 꼽아놓으면 전기가 계속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이제 에너지가 나갔는데 스마트 그리드 개념은 쓸 때만 이제 에너지를 보내는 이제 그런 개념이 꼭 그런 어떤 전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데도 이제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면 또 하나는 이제 쾌적함이죠. 그거는 이제 건강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스마트의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면서 새로운 주거지를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순환 건축 안에 함의된 의미는 이제 건축을 이제 저희가 디자인하다 보면 건설도 보면 이제 조화롭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져요. 아름다운 것도 보면 그쵸. 프로포션이 그런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조화로워야죠. 조화- 불균형스러우면 그렇죠. 어색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게 비례거든요. 그게 프로포션이고 스케일감이라고. 그 스케일감이라는 거는 너무 큰 거와 작은 거에 하면 또 부조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벽돌이 휴먼 스케일의 재료예요. 왜 벽돌이 이렇게 딱 작게 저렇게 모였는데도 이렇게 쌓아 나가서 적정시켜서 인식 소장님 말씀하신 때 지능 같은 때 재료 이렇게 모여서 집적된 저런 어떤 쌓아 올라간 지식도 쌓아 올라가듯이 경험도 쌓아 올라가듯이 추억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기초부터 다지면서 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연계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네. 그다음 청색 기술 이제 그게 청색 경제까지도 가고 청색 건축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청색 기술을 말씀하신 거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청색 기술에 대한 거를 우리의 뭐 아이들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과 하는 뭐 교육 과정도 같이 참여하기도 싶고 왜냐하면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자문위원회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하면서 그러니까 도서관은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평 기적 도서관도 하면서 도서관이 그럼 왜 미라클 기적 도서관이 나왔냐? 다른 기능보다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그 효과가 크죠. 도서관은 책의 집이고 저는 그때 책의 궁전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은 도서관들을 이제 여러 하면서 만들어지고 하면서 제가 배웠죠. 상당히 일반 공무원이 아닌 일반 이제 민간인으로서 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면서 공적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때 아쉬웠던 거는 새마을 문고도 우리나라가 한 3,000개 이상 됐었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뭐냐면 민간이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는 한계가 있는 문제점 때문에 작은 도서관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민간이 책도 뭐 이렇게 기부도 하고 공간도 이렇게 냈는데 지속 가능한 관리는 정부가 하는 걸로 그렇게 모델을 개선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개념까지도 다 함의된 청색 건축 디자인 뭐 이런 부분이 청색 도시까지도 블루시티로 가면 좋겠다. 그런 게 다 기술과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쪽으로 이제 또 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개념에서 생태계의 생물 영감도 받고 모방하는 부분이 100대 이제 혁신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어린애들한테 발빠르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료로 책도 주고 교육.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극대화시키면서 좀 네. 정부나 정치인들이 좀 인식을 하고 각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물방울처럼 모여서 기류를 만들고 주류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어딘 것 같습니까? 남산 보이네요. 세계 직접 이제 찍으신 건 아니죠? 네, 아주 제가 찍은 것보다 더 멋진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울은 이제 세계 10대 도시보다 이제는 6대 도시 같이 스타 도시 이런 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도시 서울의 메가 글로벌 도시 서울은 아주 특이성이 있어요. 싱귤레리티를 기술에서 말하지만 도시의 싱귤레리티도 서울은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세계 진짜 6대 도시나 10대 도시의 도시들이 산이나 강이 우리가 같이 저렇게 크지 않아요. 산이 어울려져 이렇게 있는 것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보면서 우리 서울을 느끼는 게 상당히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정부가 다이나믹 코리아를 한참 동안 그렇게 홍보를 했었잖아요. 영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 뭔가의 영감을 받는 거죠. 결국 생태의 영감도 받고 더 자세히 보면 작은 생물한테도 영감을 받아 모방, 그거는 진정한 모방, 창조는 모방
어머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 있듯이 이제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자연에서 우리가 이거 배운다는 겸허한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빛이 있잖아요. 네. 하늘에 빛도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 구름도 있고 반은 자연, 순수 자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반은 도시 자연이에요. 도시숲.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도시 자연인데 그럼 자연은 뭐가 있냐? 산이 있고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럼 그 앞에 도시와 다 대응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 숲, 도시 나무. 그럼 지금 광화문 광장이 상당히 숲을 만들면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이 융합된 도시 안에 저 인간의 집적된 지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만들어져 저기 안에 사는 사람들을 저는 스마트 휴먼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면서 네. 파란 원이 이제 도시는 큰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음 장은 이제 그래서 순환건축과 이거는 다차원의 다기능 융합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건축의 예술과 스마트 기술과 사회에도 어떤 공공성에 대한 건축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그리고 지금은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사회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발언이나 자기 생각을 요즘 유튜브나 뭐 오히려 더 넓어졌죠. 넓어졌죠. 개인화되면서 오히려 더 뭐 SNS 망이 워낙 넓어지니까 네. 전 세계의 사람들과 컨택할 수 있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인터랙션이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 뭐 장미의 이름으로 보면 다 네. 차단되어 있었잖아요. 오, 장미 이름까지 나와요? 우리가 결국 열린 사회라는 게 이제 네. 인터넷이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네. 혜택인 거죠. 보이지 않는 혜택, 뭐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인식하고 자각한다면 결국 그게 벤처의 교훈을 지금은 스타트업의 어떤 성공에 대한 또 기회가 온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의 기질로 보면 수없이 많은 네. 스타트업 성공자들도 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그걸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박사님 완전히 이렇게 정말 드리머라는 게 처음에 지금 위버로 바뀌었지만 진짜 지금 잠깐 세 페이지를 하면서 거의 많은 움베르테고의 여기서 장미 이름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하셨던 거죠, 장미 이름. 그럼요. 네, 야 거기까지 얘기가 그냥 후 나오시네요. 아니 뭐 건축이 보면 인문과 네. 모든 게 좀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네, 그 분야의 뭐 전문가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엄청 행복한 시티를 만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도 플랫폼하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어쨌든 플랫폼의 개념이 플러그 인을 인아웃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 이제 건축은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건축 디자인의 저작물을 NFT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건축가협회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보존하거나 아카이빙하는 게 필요하니까. 결국 처음에는 이제 익명의 것들이 많이 이제 활개를 쳤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가면 이제 진짜가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리얼 어떤 프로퍼티가 NFT와 연결이 되든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든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제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하는 부분도 메타버스 안에 구글이나 세계적인 기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네. 이제 기업들도 그런 흐름에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건축이 또 축소가 돼서 네. 사실은 코쿤 하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누에 고치 같이 1인이 쏙 들어가서 일본 같은 경우 뭐 아주 작은 캡슐형 그런 주거에 대한 공간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새 모바일 하우스 뭐 이렇게 작은 집 있잖아요. 차에 실어서 오면 그런 게 뭐 5천만 원짜리가 있고 집에 한 번 보통 지으면 뭐 매덕 하잖아요. 근데 뭐 5천만 원짜리 이제
3D 프린팅을 하면 중국에서 500만 원대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도 나올 수 맞아요. 있다는 이야기들이 집 한 채 뭐 그냥 저기 조립주택까지 모듈 주택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들어가지고 또 이동해갖고 저기 다 따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종이 접기 같이 이렇게 네. 딱딱딱딱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창의적인 네. 이제 주거를 만들고 있고 마지막에 재난 건축과 인문 건축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재난 뭐 사실 이태원 사태도 있었고 이래 다 도시의 건축과 외부 공간 사실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려면 열릴 때 제대로 열려야 되고 닫힐 때 닫혀야 되고 그리고 그 흐름에 어떤 질서와 규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만 알아서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 아까 하신 말씀이 그거네요. 크로스 지점에 룸이 생겨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래야지 크로스 지점에. 룸이 그거 아니실까요? 잡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벌써 또 했잖아요. 근데 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는 그 룸이 네. 나의 룸이 되고 그 나의 룸이 나의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과 스토리를 만들어서 시스템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 시스템 안에서도 아주 가치가 있고 좋은 어떤 매트릭스 구조로 변하지 않겠냐. 그렇죠. 네. 우리가 미래 사회 영화를 보면 디스토피아나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개념으로 조금 유토피아적인 영화도 미래 영화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재료를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 고문위원으로 나가시는 네. 갑자기 개인적인 궁금. 책을 많이 보시나요?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책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는 책을 많이 봤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는 바뀌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식 소장님을 뵈면서 네. 청색 기술에 대한 개념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기운이. 네. 표현하시는 게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히 네. 책에 나오는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말씀드려서 갑자기 그냥 번외로 끼어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책은 이제 더 찾아보게 되죠. 핵심적인 찾아보게 되고 그 책의 요약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그걸 알면 그 하부 구조의 example,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조화 시킬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의 이제 학생들은 사실 그런 혜택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 한국형 미네르바도 이제 많이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개념과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한국민은 미네르바보다 더 뛰어넘는 학교를 충분히 만들고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대표님 하시는 가드너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가든이야 네. 학교가 캠프야 재밌잖아요 결국 재미 속에 동기 유발을 시키니까 사람이 이게 동기가 생겨야 액션이 되듯이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장을 보면 네.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역사 결국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건축도 똑같아요. 장소에는 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니어스 로사이라고 제주도 가면 안도다도라는 일본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원래 건축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장소, 땅, 지리에는 네, 그렇죠. 뭐 수맥 말하는 건가? 수맥만이 아니라 장소에는 혼이 있다. 혼이 우리가 있다. 말하는 영혼. 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지만 아파트가 없었을 때는 단독주택이 있었을 거고 네. 거기 그 전에는 뭐 공장이 거쳐갔던 있을 수도 사람들. 있고 그럼 그 당시에 그 삶이 거기에 있었던 활동 액티비티가 캐캐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장소가 가지고 있는 혼은 다 알고 있다. 아 무서운데요? 그 얘기는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꼭 그런 어떤 개념보다 네. 긍정적인 우리가 말하는 역사와 네. 어떤 추억과 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집에 대한 스케치는 저 부분이 이제 나이가 좀 뭐 40대, 50대까지는 저런 스케치를 집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럼 네.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에 살면 과연 저런 그림이 나올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모르죠 애들은 이런 거 어디 갔어요? 저런 집. 네. 몰라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문이에요. 네. 우리 손바닥에 지문도 있지만 땅에 지문도 있어요. 손지 있고 땅도 지자로 한자로 쓰잖아요. 그래서 지문. 그 지문을 말하신 송유상 선생님도 계셨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거는 집단 지성에 대한. 저게 이제 수십 년 전에 유럽에 전시했던 이제 그런 사진 중 하나인데, 우리가 생각은 원래 그런 집단 지능의 어떤 그런 연대에 대한 이그젬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네.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이제 대표적으로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 나오는 이제 영일에 대한 디지털 세계에 네. 비가 내리는 네. 영일, 그러니까 원제로 레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은 멀리서 보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주 또 다른 현실을 느낄 수 있듯이, 디지털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상상과 시각에 따라 세상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된 가치, 진선미, 네. 기본 가치가 있어야 되고, 네. 사랑과 어떤 네. 신뢰, 믿음이라는 게 디지털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개발자도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이는 그림들은 다 디지털 나무, 네. 그다음에 숲속에 백남준 선생의 작품 같은 모니터가 있듯이, 네.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뭐 이 아파트가 맨 위에 디지털 0이라고 비슷한 느낌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잘 직시하는 것,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약간 이제 좀 편하게 지금까지는 좀 빡빡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 보면 좀 여유롭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입니다. 담양에 있는. 다른 소세원? 가보셨나요? 아니요. 담양은 갔는데 여기는 못 가봤네요. 꼭 가보시면 저기는 저기가 가면 지금 저도 여기서 저기 중앙에 한 칸짜리 방에서 네. 여름날 수박을 먹고 집주인과 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워크숍을 하면서 이 자연 속에 한옥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크게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건축은. 아니 모든 건축이 그래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둥만 있고 공간이 있고 마루가 있고, 그러니까 지붕도 흙으로 빚어서 그 색깔도 숲과 잘 어울리는 네. 색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곡도 흐르고, 네. 하나의 우리나라 최고의 모델로 여기는 광풍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 요거는 이제 또 서양의 또 최고의 주택의 모델이에요. 안 지금 넘어갔네요. 주택의 모델이 이제 빌라 사보아라고, 네. 그 꼬르비제라고는 들어보셨는지? 들어본 것 같은데.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도 네, 네, 전시회도 네. 하고 네, 네. 아주 훌륭한. 그분 그 조그만 와이프란 2평짜리인가 집에서 마지막에 거기서는 거기서 그분 말하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간이 살아갈 때 있을 때는 2평이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큰 건물을 줬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따뜻하게 있을 수 있게끔 그런 거.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때 지금 저 건물은 상당히 이제 네. 근대 건축의 전형이에요. 네. 5원칙이 있습니다. 음. 5원칙. 음. 뭘까요? 저 5원칙이 이제 필로티, 음. 옥상 정원이 있고, 네. 그리고 인면도 자유로운 인면. 네. 예전에는 이게 딱딱딱 칸막이로 돼 네. 있었는데, 그다음 자유로운 평면. 네. 저 평면이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로 긴 창.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필로티는 이제 주차를 대기 위해서 라운드를 하고 그 밑에 공간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차를 이제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아. 건축과 같이 디자인이 됐는데, 네. 저기 이제 프랑스 가면 이제 숲속에 있습니다. 저기는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고, 그럼 누가 쓰고 있을까요, 저기는? 저기는 프랑스에서? 꼬르비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네. 자, 저 부분은 이제 여기는 미국입니다. 네. 또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건축가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저분이 이제 폴링 워터라고도 부르는 낙수장. 저기도 숲속에 이렇게 있는데 대저택이에요, 상당히.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근데 사실은 저기 사시는 분은 한국적인 정서나 동양 정서에서는 수맥이든 어떤 물소리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저기도 뭐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아름답다.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컷이 상당히 그냥 예술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도 그렇고 꼬로비제도 그렇고 도시론에 대한 책도 쓰시고 그 건축가는 상상을 하고 혁신가로서 선언을 다 하셨던 분들이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결국 상상하지 않고서는 건축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 거의 세계 뭐 3대 건축가 그럼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죠. 아주 대표적인 건축가. 여기는 우리나라네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공간 건축이라고 현대 건축 이제 전문가들 뽑은 이제 제 최고의 또 건축물이 소개가 됐는데 어디 왜 못 안국동에 봤지? 있습니다. 안국동에. 예, 창덕궁이 네, 왜못 바라보이는 봤지? 바로 옆쪽에 이제 이 건물 현대 사옥이 옮기면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 있었어요? 현대건설하고는 상관없는데 현대건설 옆에 이제 이렇게 벽돌 건물과 유리 건물과 작은 한옥과 그리고 마당에 탑도 있습니다. 이쪽에 브릿지도 연결되는데 이제 이 건물은 그냥 이렇게 보면 박스지만 네. 이 건물 안에는 몇 가지 숨은 비밀이 있어요. 그 공간이 웜 스페이스, 어머니의 자궁 같은 메이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1, 2, 뭐 두 개 층이 열려 있다거나 네. 그리고 천장에 빛이 떨어진다거나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지금? 지금은 저희가 건축 사무실 쓰다가 지금은 일반인들이 미술관, 미술관. 네 미술관으로 박물관 지정이 돼서 미술관 작품들이 네.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 가봐야 여기는 되겠다. 왜 몰랐지? 식당으로 네. 다양한 층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와 여기는 신구의 네. 어떤 조화 네. 여기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옥까지 이렇게 그쵸. 되면서 상당히 어우러져. 야, 서울에 살면서 왜 여기를 안 가봤지? 가봐야 되겠네요. 가보셔야 돼요. 네. 좀 늦으셨네요. 네. 오늘 그래도 오늘 아신 게 또 그러니까요. 빠르신 거예요. 네. 그래도 미지의 세계가 많은 게 좋아요. 맞습니다. 다 새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안을 궁금했어요. 저게 이제 담쟁이 넝굴이 네. 이렇게 봄, 여름 되면 이렇게 녹색, 그린으로 건물을 덮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옷을 입은 거죠. 패션. 네. 패션 오브 빌딩, 뭐 아키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담쟁이 넝굴이 또 가지고 있는 청색 기술의 그 숨은 시크릿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담쟁이 넝굴이 건물을 막 파괴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저게 이제 딱 달라붙어 있는데 아주 미세한 후크 같은 게 진짜 보이지 않는 정도의 작은 게 이렇게 딱 고리를 걸어서 딱 달라붙으니까 그 힘이 센 거예요. 어마무시한 힘으로 네. 그게 청색 기술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몰랐는데 네. 제가 저기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그 겨울에 담쟁이 넝굴이 벽돌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진을 제가 작품같이 찍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지 소장님의 청색 기술 안에 그게 숨은 시크릿가 있는 거예요. 청색 기술의 포인트가 이런 자연에 있는 원리를 우리 기술로 같이 갖고 온다. 예를 들면은 저도 이희지 카펜터님께 들었는데 그 홍합이 붙어 있을 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붙는 어떤 찍찍이. 접착력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연결하는. 그러면 이 여기서도 뭘 갖고 올까요? 담쟁이의 그 고리로 뭘 어떻게 사실은 한다는 저 건가요? 건물의 청색 기술에? 특색이 네. 그린이거든요. 그린. 네. 근데 그린을 탁 붙여준 거지 부착. 아, 그게 청색 기술이 없으면 이게 그냥 벽돌 건물인데 저 건물은 유독 그린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명품 옷을 자연의 옷을 입은 거지. 네. 담쟁이에 나는 그거를 우리 다시 또 뭘로 갖고 온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체가 청색 건축물에 기술이다. 적용이 옷을 된 입혔다. 부분인데 네. 이제 그 부분 건축은 이제 청색 기술을 이렇게 입히는데 여러 가지 타이폴로지는 있습니다. 네.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 부분은 내부를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했어요. 네. 저게 그린 빌딩이니까. 네. 그럼 내부는 뭘까? 그래서 작가가 전시를 한 거를 찍은 사진을 바깥에 실제 붙인 사진입니다. 저기 실제 건물의 바깥쪽에 내부의 모습을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네. 결국 뭐냐면 내부와 외부 사람이 궁금하면
모든 게 뭐 욕망은 궁금해 생기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이제 액티비티가 있었던 건물. 너무 아늑하다. 독특하죠. 아, 네. 네. 그리고 공간 소극장은 우리나라 문화 인큐베이팅의 효시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문화적으로 큰 네. 스토리가 있고요. 나머지 다음은 이제 여수 엑스포 주제관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현대 건축 중에 저 부분도 바다의 생물체의 어떤 이미지나 그다음에 섬이나 이런 거를 융합해 가지고 건물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인면에도 보면 네. 이제 특수 유리 섬유 재료를 써서 저기가 호흡하듯이 뭐 물고기 아가미 같이 네. 뭐 그런 어떤 형상과 기술에 네. 대한 영감을 받았다. 네. 이렇게 네.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1대1로 뭐 이렇게 기술을 아까 찍찍이 같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 영감을 통해서 건축의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런 부분 저게 이제 밤에 보시면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부분 흐름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라는 게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심볼릭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저게 당선이 되었고 지어진 거죠. 엑스포의 네. 주제관이 되었던 거죠. 지금 보여주시는 게 결국은 순환 건축, 그냥 건축만 혼자서 덩그러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객체가 아니라 다 함께 조화로운 거에 대한 주제로 진 건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주제가 뭐였느냐? 이거 돌고래인가? 또 얼굴 아니 그런 어떤 연상이 되죠, 그죠? 저걸 보면 아가미처럼 인면도 되고 저게 주제가 이제 바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이게 주제였어요 그때. 네. 그래서 세계적인 엑스포나 전람회를 통해서 건축이 혁신과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건물을 보시면 되고요. 건축가가 이제는 예술가인 것 같아. 예술가여야 될 것 같아요. 건축의 예술성이란 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술에 건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세계 UIA라고 대표적인 기구가 한국건축가협회거든요. 문화적인 맥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보다는 문화가 더 앞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융합 디자인 모형. 그 융합의 시대에 그럼 융합의 시대에 첨단과 스마트가 있는데 그럼 융합을 어떻게 할 거냐? 건축가니까 뭐좀 디자인을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일단 로직으로서 융합 디자인은 이런 모형이었으면 좋겠다. 결국 뭐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컬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하이 컨셉이 있어야지. 하이 컨셉. 그쵸? 그다음, 우선 그다음에 하이 스페이스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이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네 번째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이렇게 저기 보면 네이클라바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아메바 같이 에너지 웨어로 저게 이제 휴먼 웨어, 에너지 웨어라고 제가 네. 지칭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이 컬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융합 디자인 모형이고 혼자서 하기 힘들죠. 각각의 전문 분야도 있고 네. 그리고 융합 디자인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번은 넘어야 기본이 3번은 넘어야 되고 5번 이상 해서 5, 6, 7, 8, 9, 10 이렇게 가야지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 홈 빌리지 시티로 이렇게 흘러가는 스마트 플랫폼 구조를 만들고 싶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건축은 기본이 이제 건축은 펑션 어떤 집인데 그죠? 주택이냐 병원이냐 학교냐 그다음에 구조 튼튼해야 돼. 일반인들은 아 집이 튼튼하면 최고야 이렇게 요즘은 사실은 디자인 할 때 설계할 때는 웬만하면 튼튼해요. 현실로 건설하고 지어질 때 뭐 실수를 하거나 기타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네. 기본 설계할 때는 그게 적용된 기술을 다 많이 넣거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워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한국에는 진짜 100년 가는 건축물, 세계에 내놓고 싶은 건축물들이 뭐가 있을까?
가든님은 어떤 건축물이 제일 하고? 우리나라에서요? 네, 건축물? 우리나라의 건축물? 그러게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 네, 일반적인 건축, 빌딩 뭐 이런 네, 것들 얘기하는 빌딩.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모르겠다. 근데 또 찾아보. 우리나라? 우리나라 안에. 경복궁 같은 이런 것도 뭐 들어가는 상관은 거예요? 없어요. 뭐 궁도 고전이든. 들어가고 궁들 먼저 아름답죠. 궁 아름답죠. 네. 세계적인 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궁을 보면 아주 너무 좋아하죠. 궁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궁은 고전 건축이잖아요. 이 지속 가능해 왔잖아. 이 한옥으로 아까 한옥의 베이스가 확장된 거니까. 네. 그래서 저력이 있는 거예요. 벌써 딱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 현대 건물보다 그렇게. 궁이죠. 결국 클래식이라는 거, 고전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 석가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석가래. 그죠? 지붕 석가래 지붕. 거기서 주는 그 안정감. 안정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제성과 사회성 이제 이런 부분도 첨단 기술과 맞물려서 네. 이제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건축의 도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삶의 터전을 이제 우리는 디자인하고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도 보면 융합 관점에서 보면 최소 10차 함수 이상이다. 왜 변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함수 구조로 XY만 있는 게 아니라 XY 땡땡땡 해서 변수가 10개 이상 될 것 네. 같지 않아요? 네, 네. 사실은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게 어.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변수로 해서 작용할 그러니까.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네. 그냥 단순히 산술이나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과 기술, 수학을 넘어선 거기서 매저업을 할 수 없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또 만들 수 없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건축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리얼이라는 거는 어떤 학문은 리얼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기술의 진화, 기능의 진화, 아름다움, 개발, 공공성 이런 것들이 쫙 진화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부분도 그렇게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서 아이들도 청년들도 같이 만들어 나간다면 네.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세종시 도시설계를 아주 특별하게 했어요. 저기 특별하게 특별하게 하시느라고 특자를 아주 특별하게 쓰셨네요. 특별한 어떤 여기 순환의 형태 자체가 약간 순환의 형태를 가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조경 디자이너가 컨셉을 낸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불편해요. 불편하기는 해요. 근데 많은 거를 다 가지기는 힘들잖아요. 미인을 같이 살려면 돈이 많이 든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에 대한 이미지 상징성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다 또 알아야 돼. 불편한 거는 또 불편한 대로 그거를 보완을 하고 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다면 여기 생태중심 미래도시 하나의 샘플링에 이게 지금 채택된 거예요? 지금 지금 만들어져 있죠. 지금 이렇게 세종시가 만들었다는 이런 식으로 거예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드 시스템의 도시에. 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몰랐네. 그렇죠. 전체를 하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조감도 네. 이렇게 바라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몰랐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홈 빌리지 시티 집과 마을과 도시는 순환된 연결의 하나다. 보통 이런 생각도 잘 못하는데 이제 재미 건축가 저희 김태우 선생님이나 우리 대표적인 그분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집은 작은 도시다. 도시는 큰 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결되고 연결돼 있다는 건 순환되는 거죠. 정보도 순환되고 삶의 패턴도 순환되고 데이터도 그렇고 다 연결, 에너지도 그런 어떤 순환이 우리 도시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를 만들고 계획할 때 그런 거 고민을 해요. 고민 안 하지 않고 결국 방들이 모여서 집이 되는데 집은 방들이 모여서 됩니다. 네. 포도송이의 방, 송이 같은 방. 근데 그 방의 주인은 또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사람이 없는 집은 빨리 그쵸. 쇠퇴하고 그렇습니다. 왠지 알아요?
사람의 기운때 거기를 채워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의 기운 에너지가 네. 어마무시하다는 거를 네. 사실은 누가 한 번 더 이렇게 연구가 되어서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야 되지 않겠냐. 매트릭스나 공각기동대나 이런 영화를 보면 사람의 에너지로 도시를 그 기계들이 사람의 에너지로 그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 몸은 100년을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홈 빌리지 시티 건축이 연결된 하나 더 하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렇죠. 재택근무하면서 재택근무도 집이 있고. 사무실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공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부터도 그런데요. 그래서 공간을 비즈니스에서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 오늘의 집이라는 스타트 기업이 크게 성공한 이유도 오늘의 집이잖아요. 근데 집을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했는데 거기 안에 달랑달랑 붙어 있는 제품이 네. 엄청나게 많아. 맞아요. 결국 사람의 욕망이 공간과 집으로 많이 지금 집중화되어서 네. 점점 이렇게 진화되고 있고 동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다. 이게 결국 개념적으로 방에서 우주까지 가지만 그 코스모스라는 거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다. 네. 결국 카오스 코스모스는 혼돈에서 질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질서가 이런 질서도 있지만 이런 어떤 구조적인 질서도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 이제 이게 프랑스의 라빌레트 공원인데 네. 이게 다층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이게 그냥 여기 보면 포인트 다층. 빨간 네, 다층적 레이어가 많다는 그쵸, 거죠. 레이어 많다는 그래서 점 포인트도 있고 라인 선으로 된 것도 네. 있고 그 오브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변수가. 근데 여기는 사람의 행위를 예측하지 않았고 우연성에 대한 개념이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구조화해서 만들어 놓고 사람은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과 오브제와 이 질서 속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또 다른 퍼포먼스와 액티비티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을 깔아 놓은 거죠. 무질서 속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질서가 있고 뭐 이런 컨셉일까요? 그렇죠. 뭘까요? 자연이 있으니까 조경도 있어요. 안에 조경도 있고 물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이런 오브제도 있고 상징적인 빨간의 포인트도 있고 이게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관광 가면 관광 코스예요. 프랑스 가시면 꼭 또 들러보셔야. 네. 그다음 지구촌 지역개발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 개방인데 어쨌든 도시가 소멸된다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과연 그럼 지역이 다 소멸할 것인가? 사실은 그런 불안감을 위기의식은 가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너무 불안에 떨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생활권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1시간 생활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교통이 발전을 하게 지금도 되면. 뭐 거의 많이 그죠? 그렇게 있죠. 이제 그러면 뭐 한 시간, 2시간 안에 전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으면 전국이 그냥 마을이잖아요. 결국 마을 도시가 아니라 마을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왜? 교통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라고 말을 하는 건 행정구역상의 정주 인구, 예산, 집행 그런 어떤 부분의 문제를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말라 죽든지 그냥 그렇게 죽을 것 같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불안감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메가시티, 메가리전에 대한 행정에 대한 그래서 요즘에 뭐 불경도 있고 좀 확장돼서 하자는 이유가 그런 어떤 생각의 정책적인 논의가 있어서 나온 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물이 있어. 우리나라는 그냥 그래서 나온 인구가 관계 인구라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는 정주 인구, 유동 인구가 있는데 새로 나온 게 관계 인구예요. 관계 인구는 그 지역에 일을 하면 어쨌든 갔다가 오잖아. 목적이 있어서 템포러리한
인구에. 네. 그런 어떤 많은 세 가지의 인구에 대한 변수를 다시 반영을 해서 그 지역과 그 도시의 생산과 소비, 유통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한 그거를 재산정해야 맞지 않을까? 그냥 올해 감사원이 말하는 그 붉게 바뀐 지역 소멸에 대한 2030년, 50년 되면 전부 다 붉은 지역이 소멸한다는 그 기사가 사람 거의 테러 수준이지. 근데 그거는 좋다 이거야. 현실 인식은 하지만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계속 그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도시 재생의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도시 이거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네요. 그럼요. 철학이 진짜 아니 융합이네요. 일단 진짜. 크잖아요. 건축물도 크고 네. 도시는 더 크고 네. 도시도 상품이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네요. 단순하게 그냥 그 뒤 10년을 바라보고 20년 후에 이게 어떤 모습이 있을지까지 바라보고 그 도시를 건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박사님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팩트가 많아. 관련된 변수가.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네. 다음은 이제 그래서 우리 동네부터 살리자.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연구가 필요한 게 저는 마을 그래서 빌리지에 대한 스마트 빌리지든 뭐 휴먼 빌리지든 빌리지는 소셜의 유니트다. 그러니까 집은 우리 가족이 사는데 마을은 그때부터 이웃집이 생기면서 소사이어티,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결국 그런 어떤 사회성 공동체의 개념은 마을이 도시는 일단 너무 커. 도시는 관리하거나 도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컬렉티브를 모은 거죠, 마을을. 마을을 모아서 도시가 생기는 거거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동이라고 하는 게 거의 마을 동자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대한 재인식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거지에 대한 일반 건생 여러 가지 경제 기반이든 다양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계속 진화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에는 지역은 큰 장점이 땅이 커. 양양군만 해도 서울시보다 크다는 사실. 양양은 인구가 3만이 안 돼. 그럼 서울은 그 동만 해도 몇만 되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큰 자연을 가지고 있고 속도도 느려. 개발 속도도 느리고 사람은 적지만 사람이 적으니까 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통이 발달을 하고 행정 제도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블루 오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 띵킹, 뭐 와우 이펙트 이런 것도 큰 것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도시를 살리는데도 한 명의 아이디어도 근데 한 명의 아이디어가 100만 명이 모여서 진짜 그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융합 디자인 모형을 하면서 요거는 생성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그냥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가 그리드 타탄 그리드에 9가지의 사각형의 블럭으로 돼 있어요. 3 곱하기 3. 근데 요거는 지금 원형 세포 구조로 형상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생성적인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다. 결국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라는 게 삶이 비즈니스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는데 아니 삶이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모델이 유기적이네? 유기적이면 세포가 핵심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형상에 대한 개념으로서 그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반은 생산자 측이고 반은 소비자 측이에요. 근데 거기에 투입하는 비용이 있어야 이익을 뽑아내잖아요. 프로핏이. 이제 그게 9가지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인데 그냥 심플해요. 그죠? 근데 이제 생산자가 생산 주체가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할 거냐? 액티비티,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는 게
메이커 공장이 있어야 돼. 근데 소비자는 나와 소비자의 관계 구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면 그 유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경제에서는 유통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플랫폼 경제가 다 유통이지. 진짜 융합이네요. 경제도 나오네요. 건축에서 우리 경영학 그래도 전공했잖아요. 다 나오는데요. 아주 뭐 장미 이름에서 경제부터 해가지고 심리, 철학, 인문학 다 나오네요. 소장님하고 이인식 소장님하고 대화할 때 네. 시간이 금방 갔어요. 몇 시간이 눈 깜빡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같이 그냥 얘기하시면 아주 그냥 어우 그래서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 이렇게 모아놓고 아이들하고 네. 같이 할 수도 있고 청년들하고도 같이 할 수도 네.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네. 이렇게 젖어들게 하고 싶다. 네. 이게 뭐 주입이 아니라 이렇게 네. 우리가 이야기하면 또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했는데 어디가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 맞는 기업을 매칭시켜서 가봐. 네. 이렇게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생각을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민간 산학연의 어떤 구조에서 맞춤형 사업, 네. 어떤 미래 생태에서 가버넌스가 중요하다. 우리가 ESG에서 네. G가 G가 가버넌스잖아요. 그런 트렌드를 가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디벨롭을 알아야 돼요. 보통 디벨롭은 이제 상품 만드는 디벨롭 네. 아니면 부동산 디벨롭만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삶을 디벨롭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아이들, 뭐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까지도 실버 세대까지 자기의 라이프를 디벨롭 해야 돼요. 그럼 디벨롭에 대한 원리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 그게 그냥 학문적인 전문적인 게 아니라 일반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디벨로퍼가 된다면 그 모두의 디벨로퍼가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고 그게 유니콘도 되고 그럼 유니콘 개수가 1000개, 10,000개, 100만 개 될 확률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창의적이니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장을 썼고요. 네. 그 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위원회 할 때 저희가 주제가 우리가 만든 게 깨우는 건축, 살아는 도시. 그러니까 아니 건축이 뭐야 깨우다니 생명이 있어? 도시가 또 살아났대. 우리가 제목을 저렇게 달았거든요. 결국 뭐 잠자는 뭐 사제 코트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것 같이 건축에 대한 개념도 건축이 뭡니까? 건축이 집을 짓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운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재료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거지. 유기물이잖아. 그 살아난 도시. 그렇죠. 건물이 모여서 도시가 또 이루어지고 네.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3번, 1년, 2년, 3년 이렇게 3차례 세미나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했고 제가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 마을에 대해서 저는 마을이 문화 마을이었으면 좋겠고 융합 재생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접목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이 예술이면 네. 즐겁잖아요. 아름답고. 그리고 기술이면 편리하잖아요. 안정 또 나를 지켜주고. 이게 상당히 또 기술을 잘하면 돈도 절약하고. 그러니까 예술적이면서도 기술적인 융합적인 건축가가 모두가 건축가다. 이 시리즈 나는 해보고 싶어요. 오마이뉴스 모두가 기자다. 요즘은 모두가 작가다. 그럼 막 자기 책들 그렇죠. 지금 책 쓰는 연습 엄청 저도 지금 책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책 우리나라 안 쓰셨어요, 박사님? 저도 뭐 몇 건 썼죠. 그쵸.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접. 근데 책은 지금부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써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모두가 작가다를 넘어서 모두가 건축가다. 건축은 이론과 실제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는 철학을 전공하지만 건축가는 디자인을 한 게 지어져야 되니까. 보여줘야 돼. 이게 지어지지 않으면 건축의 완성이 없어. 그러니까 설계 전문가. 근데 설계도가 제대로 안 되면 건물이 뭐죠? 아름답게 예측하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라면 예술은 소프트웨어 역할이라고 하셨군요. 그렇죠. 볼트와 너트, 숲과 나무처럼 이런 어떤 다양한
기하학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의미가 또 다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원, 삼각형, 사각형 그게 이상 고형이거든. 건축에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에서 집을 만들어내고 네. 이 박공, 지붕은 박공이 상각이잖아요. 그는 하늘을 이렇게 지향한다는 상징이 있기도 해요. 근데 문자, 시어자 또 그거예요. 다양한 도형과 문자와 건물까지도 연결이 의미의 순환 뭐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청색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스마트 그러니까 미래 건축, 미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1의 미래 건축 공모가 나왔는데 성남에 근데 그때 스마트 빌리지에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이게 당선작이에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그냥 다 거기는 초록이네요? 다른 단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당선된 여기 이제 스마트 기술이 결국 숲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럼 숲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숲세권이 숲세권 기본 숲세권이고 여기 안에 조경이 있고 가드닝 기본 깔리면서 미래적인 분위기며 이게 스마트 기술이 공모를 했는데 한 60가지 정도 기술을 선보였어요. 여러 이제 공모 업체들이 제안한 기술이 여기는 한 20, 30개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런 그다음 저기 보이는 거는 인공지능 하우스입니다. 네. 이게 집이 자동으로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네요. 내피가 그리고 여기는 바닥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사람의 분위기 감정에 따라서 또 조명도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저 창문에서도 눈이 내리고 그래서 보여지게끔. 다양한 어떤 변수도 그렇게 연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든 어떤 건축은 하드웨어하고 좀 크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은 잠깐만요. 이거 이게 자꾸 이제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름을 다양하게 이런 기능이나 네. 자율적인 이제 인터랙티브 한다는 개념에서는 스마트 블루 홈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는 어토노머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자율성도 있고 항상성 이런 개념에서 자율이라는 부분이 건물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인터랙티브가 잘 된다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군더더기가 없다. 그냥 말 안 해도 잘 작동한다. 이런 개념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건축도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집이 차가 되고 차가 집이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융합 칼럼을 쓴 것 중에 스마트 홈카폰 이게 대해서 기고를 쓴 적이 있어요. 스마트 홈, 카, 폰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스마트로 연결돼 있지. 네네 그렇죠. 네, 스마트폰,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이게 자율주행까지 지금 가잖아요. 다. 근데 AI 자율주행 이런 거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런 개념인데 한마디로 이제 스마트란 말이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옛날에 유비쿼터스 UCT였는데 네. 스마트 시티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마트에 대한 개념이 뭐 클레버하다, 총명하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에 대한 함의된 의미를 저는 이제 그래서 스마트 블루 청색과 스마트를 좀 이렇게 합쳐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어서 청색 순환 건축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이거는 나머지 이 장은 제가 이제 인간 중심의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도 네. 되고 정보화 사회까지 오다가 이제 다시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옛날의 자연이 아니라는 거지. 기술이 보이지 않지만 다 들어가 있는 거. 와이파이가 다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세상이지만 본질은 자연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인간들이 살 수 있게끔 모든 전문 분야가 그쪽에 포커싱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면 지배가 아니라 나누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뭐 인간성 상실, 도시화, 가섭이, 환경오염, 기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다 말했던 융합 디자인 모형이든 기타 생성적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건 이제 그런 청색 기술을 이용해서 영감을 받아서 블루 시티를 만들던 이런 기획도 지금 만들어지고 행하고 있는 건축가들이나 도시 디자이너들 생각과 스마트 블루 스마트를 이렇게 접목시키는 융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때 인식 소장님도 필요하고 저희 팀들도 스마트 가드닝도 필요할 수 있다. 이제 블루 가드닝이라고 개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림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또 블루가 하는 테크놀로지가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거의 스마트 위빙 플랫폼은 이제 그러한 어떤 직조, 다양한 변수를 직조해서 결국 만들어내서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야 되니까 스마트 위빙 플랫폼이라. 플랫폼 경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 스마트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위빙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저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는 위빙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져서 기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나중에 청산되는 것까지가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게 LCC라고 해서 건축에서는 그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이클이라는 말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비용이 60% 이상이에요. 전체 비용에. 건물 짓는데 뭐 한 40-50%, 전체 유지 관리도 50-60%. 상당히 큰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식에 공감을 해야 사용자들 모두가 플랫폼이 곱하기 N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보는 거잖아요. 곱하기 N을 해야지 관리가 해도 힘 안 들이고 탄소 제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바꿔야지 행동이 바뀌거든. 그렇죠. 중용 23장. 정성을 기울여야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중용까지 갔습니다. 건축에서. 그 영화 보시면 영린입니까? 영린을 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집은 욕망의 최고봉이고 우리 꿈의 70%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것도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결국 소비자 행동 모형이 아이다. 우리가 말하는 아이다. 오페라 아이다가 아니라 소비자 행동 모형 아이다. AIDA라고 하는데 awareness, 인식하지 못하면 액션, 행동하지 못하거든. 그러면 awareness, 인식을 하면 행동할 수 있는 게 행동 모형이야, 소비자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그래서 be, do, go라고 그런 거죠. 그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를 가르치는. 감사합니다. 그거를 외치시는 거죠. be, 존재하고 do, 행하고 go, 가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be, do, go.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 우리 미래 도시 건축의 비전과 예측이 이제 여기에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이에요. 시작은 우리 못 사는 시절에 여기 지나고 헐벗었을 때 집 없는 너무 멋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 멋있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정처 없이 이제 이쪽에 산등성이에 이제 마을을 꾸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지금은 자생적으로 연대를 이루고 관광 수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이게 컬처 매트릭스, 제가 말했던 아까 매트릭스의 컬처 매트릭스의 진짜 샘플이 이게 아닌가. 오히려 지속 가능성으로 유지를 하면서 시간이 축적되면서 오히려 공간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올라갔네요. 여기 되게 비싸요. 아 그래요? 그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 때문에 있으니까. 여기 하나 잡고 들어가려면 그 피가 어마무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걸 쫙 밀고 여기다 아파트를 쫙 올리면 엄청난 수익에 대한 상상을 하겠지만 근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태리를 가든 저희가 가면 다
하얀 벽에 네. 청색 지붕, 푸른 바다 네. 이게 있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개발을 해놔가지고 좀 옛날 그래요. 것, 옛 것을 좀 이렇게 지키면서 허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가면 되는데 그리고 다행히 지금 우리 황준호 박사님처럼 건축가들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서 미래 모형을 이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된다. 순환해야 된다. 자연과 함께해야 된다. 파괴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이가 더 이상 더 아름답게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DMZ가 숨겨놓은 그 제주도가 세계 자연문화유산, 네, 자연유산이거든요. 네. 근데 유엔이 정하는 그 세계 유산의 기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저기 뭐지? 세 가지 개념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네. 돼요. 일단 탁월해야 돼. 두 번째 보편적이에요.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기준이거든요. 탁월하려면 제주도는 이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고 지금 DMZ 라인, DMZ 라인이 3억 평이 넘어요. 네. 거기가 248km예요. 그러면 와우. 여기서 2km, 2km, 4km, 4k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띠가 거기는 진짜 순수 지금 원 자연이 그 생태계 보존되어 그대로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탁월하고 그쵸. 거기 탁월하죠. 안에 어떻게 보면 평화 도시를, 평화 마을들을 쫙 유엔 3국이 들어와서 평화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유엔 아이디어도 3국이 그냥 지어준다고요 거기를. 그리고 북한에서 몇 명만, 남한에서 몇 명만 먼저 1차적으로 바로 통일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먼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어떤 그 모델링을 하는 그렇죠.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네. 우리가 화두를 던지고 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네, 우리의 미래가 네,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세계의 또 관광의 대국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오늘 네, 맞아요. 시간이 우리나라 되었으면 매우 아름답죠. 아름답죠. 우리는 네. 금수강산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외국이 좋다라고 했는데 몇 번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네. 몇 번 다니면서 또 2년 동안 또 외국에 살다 오면서 보니까 음. 야, 우리나라가 최고다. 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쵸. 이 나라를 지켜줄 우리 이렇게 황준호 박사님처럼 우리 아름다운 건축가가 있으셔서 또 갑자기 더 힘이 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와, 이렇게 우리 조경 있는 체계 정원은 주제가 방대하게 흘러갑니다. 로봇과 신화 피그말리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이보그, 트랜스 휴머니즘, 그리고 포스트 휴먼, 디지털, 사피엔스, 그리고 끝내는 건축을 해서 그러면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이제 디지털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와, 마지막 복병이셨습니다. 거의 우리 위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꿈꾸는 건축가이시면서 건축하는 철학가이신 것 같습니다. 책 몇 권을 거의 읽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직접 하시면 그래서 이 얘기를 꼭지로 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책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저 같은 대중인들이 볼 수 있게끔 스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알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선물을 네. 이렇게 진주를 선물을 드리고 네. 이 진주가 네. 도시는 큰 생명이라는 진주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네, 오늘의 마지막 휴머니즘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진주에서 지구로. 자, 지구를 진주처럼. 네, 그렇죠? 우리 항상 알지만 한 번에 바뀌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작은 계속적인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인식이 바뀌고 말하다 보면은 또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다 보면 아까 우리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손끝과 발끝에 닿아야 된다라고 그런 움직임을 우리에게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이 조경 있는 체계 정원을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는 그래도 어느 한 분이라도 이거 보면서 아, 이런 얘기가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시면 또 그분의 그 한 분의 움직임이 그분 옆에 또 10분이 될 수 있고 100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지구가 진주처럼 변할 날이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경 있는 체계 정원 조경이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